일반 영어 같이 합시다. 지금 박 선생님이 계속 안 내려오시길래 수업을 늦게까지 하시는구나 했더니 바깥에서 질문 받고 계시더라고. 한참 기다렸는데. 자, A번, A형, 기입형 1번 같이 봅시다.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어디 일반 영어 풀만 했어요? 시간이 그럼 여러분들 지금 거의 다 못 풀었어요? 그러면 일반 영어를 안 풀고 하는 건 별 의미가 없는데, 여러분 20분 안에 풀 수 있겠어요? 자, 지금부터 20분 들 테니까 빨리 풀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푸신 분들은 다시 푸시고. 논수령은 풀지 마시기 바랍니다. 논수령 여러분 집에 가셔서 부르세요. 지금 풀 시간이 안 되니까. 1번부터 우선 5번까지 부르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을 더 드렸으면 좋겠는데 강의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양지하시기 바라고. 이따 끝날 때 여러분들 2회 문제풀이 2회 있잖아요. 2회 지금 아마 출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늦어졌는데, 뭐 늦어진 건 아니죠. 여러분들 이따 가실 때 그거 다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회 집에 가셔서 오늘 풀지 마시고 2회 받는 거 언제 부르시냐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부르세요.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부르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날 또 푼다고 맘먹었다가 또 일 생기면 또 못 풀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걸쳐서 풀으시고 주말에 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미리 풀어놔봤자 여러분들 기억이 잘 안 날 거예요. 그러면 강의할 때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것이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전전날 월화에 풀으시는 게 가장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일반 영어 갑시다. 일반 영어 난이도는 지난 6월 28일 날 봤던 모의고사 난이도와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지문의 난이도는 40%대 난이도예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보다는 10%가 아니고 20% 정도 더 어려운 난이도가 되겠습니다. 물론 모든 지문이 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1번 같은 경우는 A형 기입형 1번은 읽기에 그렇게 어렵거나 그러진 않았죠. 상대적으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난이도는 60%대 난이도입니다. 독해는 다 됐는데 또 답을 막상 쓰려고 하니까 답이 사실은 안 써지는 그런 문제일 수 있어요. 1번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였고, 지문보다는 문제가 답 쓰기가 더 어려웠던 문제가 되겠고, 2번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2번은 지문의 난이도가 아주 심한 글입니다. 지문의 난이도가 40%대, 35에서 40%대가 되는 아주 어려운 그런 유형의 글입니다. 이 정도면 GRE 수준의 글이에요. 자, 물론 GRE보다 좀 쉽긴 하지만, 근데 대신에 답을 찾는 건 상대적으로 지문의 난이도에 비해서 답 찾기는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상대적으로. 그래서 답 찾는 난이도는 55%에 맞췄습니다. 지문은 40%에 맞췄고, 따라 2번 문제는 사실 굉장히 총체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되겠고요. 3번도 지문의 난이도는 상당합니다. 지문의 난이도는 상당하고요. 하지만 A, B번에 들어갈 답은 지문의 난이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물론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이게 헨리 데이빗 thorough의 글인데, 여러분 월든 가지고 공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나와요. 처음에 안 나와. 물론 thorough의 글은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월든이 아닌 다른 작품 가지고 공부를 하시기 바라요. 왜? 전년도에 나왔던 지문 같은 교재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 이명에 나오지 않습니다. 작년에 나왔잖아. 2014 학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뭡니까? 고급 영어 공부할 월든이 thorough의 글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글이야. 하지만 고급스러운 글은 여러분 나중에 학문하실 때 하시면 돼. 지금 그것까지 공부할 시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하고 싶으시면 thorough의 다른 데서 나온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시빌 디sobedience라든지 시민 불복종이라든지 걸작들 있잖아. 그런데 또는 journal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일기 이런 데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지만 월드는 굳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하튼 3번의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50%의 난이도로 이렇게 냈습니다. 그 다음에 A형 서술형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서술형도 지문이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선은 생각해보면 아까 그 앞에 있는 것보다는 제가 아까 어렵다고 말씀드렸던 거 있지? 그거보다는 컨섬션 이거 나온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읽기는 덜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길이가 주는 부담이 상당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문은 작년에 우리가 일반 영어 400자, 450자 이렇게 나왔잖아. 그 정도, 400자 정도에 맞춰서 낸 건데, 따라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긴 지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연습을 또한 하셔야 돼요. 따라서 지문의 길이에서 오는 중압감을 여러분 이겨내라는 의미에서 냈습니다. 문제는 racist explanation이 왜 incorrect 한지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글은 답이 글 안에 패시지 안에 있죠. 패시지 안에 있기 때문에 뭐만 하면 돼요? 패러프레이즈만 하면 여러분들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 정답 확률은 55%에 맞췄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형 서술형 넘어가면 B형 서술형 가시기 바랍니다. B형 서술형에 가면 5점짜리 문제인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 아마 못 풀어왔으면 이건 제가 만약에 안 됐으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지금 풀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혼자 강의하는 거 일반 영어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까지 진도가 지금 나갈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되면 이따 하도록 하고 못 나가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집에서 풀어오셔서 같이 한번 제가 꼼꼼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글이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썸머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는 55%대 난이도로 봤습니다. 55%대 난이도. 근데 썸머리는 그 자체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답쓰기는 훨씬 더 아마도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B형 논술형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B형 논술형 문제는 이건 완전 작년 유형인데 롱제비티의 문제에 대해서 뭡니까? 패밀리와 그다음에 사회적 수준에서 단점을 얘기하라고 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 다 못 풀어보셨을 텐데 이건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어요. 집에서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같이 저랑 풀어봅시다. 그리고 일반 영어 문학과 일반 영어 마찬가지인데 자료는 다 항상 가지고 다니시기 바라요.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운데서 누가 어려웠다 질문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거 나오면 여러분들 한두 사람이 어려웠다는 거 보면 사실은 일반적으로 딴 사람들도 어려워. 평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언제든지 몇 회에 뭐 꺼내라라고 하면 여러분들 항상 준비를 해 두시면 되겠어요. 이거 별로 무겁지 않지? 그치? 이것 때문에 뭡니까? 태산이 무너진다든지 뭐 그러진 않잖아. 그러니까 갖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가방이 빵꾸나거나 그러진 않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1회 갑시다. 1회. A형 기입형 1번으로 가볼까요? 그러면. 자. 작년에 우리 실제 시험에 작년뿐만 아니라 항상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는 타이틀이나 메인 아이드 쓰는 문제가 항상 등장을 하는데 기입형은 상대적으로 메인 아이드 문제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쉬워요. 왜? 빈칸 주거나 단어 한두 개 집어넣는 문제 형식으로 나오니까. 하지만 항상 그렇게만 나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유형이 나오든지 풀 수 있게 연습을 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이건 구멍이 몇 개 나왔어요? 2개가 나왔지? 빈칸이 이렇게 2개를 주어져 있는데 사실은 하나가 나왔을 때와 2개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다릅니다. 훨씬 어렵지. 2개가 나오면. 왜? 클루를 찾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2개가 나왔다는 얘기는 난이도를 조금 높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타이틀 문제, 메인 아이디어 문제, 서머리 문제 이런 문제 푸는 요령은 우리 다 상반기 내내 했었어요. 자, 제일 먼저 뭘 찾아라? 키워드를 찾아라. 키워드를 찾고 당연히 뭡니까? 이제 실제 어려운 글에는 시그널워드만 찾아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키워드를 찾고 그다음 키워드라고 하는 건 어떤 거다? 반복돼 나오는 어구나 개념어들이 키워드가 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러면 그거 나오면 그 아래다 밑줄을 거놓으라고 했지. 그런 다음에 서로 연결되는 것들을 이거 있죠? 화살표 긋는 거 서로 연결시키는 거. 어떻게 나온다? 패러프레이즈 돼서 같은 단어가 똑같이 나오지. 자, 어제 문학 시간에 be full of 이렇게 나와서 그대로 안 쓰고 어떻게 썼어요? reach in이라고 하는 표현 썼죠. 이런 식으로 뭡니까? 수거를 여러분들 다 알 수 없다고 했잖아. 하지만 뭘 갖고 구조를 가지고 의미를 찾아내면 충분히 맞출 수가 있다. 따라서 패러프레이즈 되어 있는 걸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조 파악을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우선 그러면 이 글은 뭐에 관한 겁니까? 그러려면 클루를 찾아야 되겠지. 키워드를 찾아봐야 되겠죠. 뭐에 관한 거예요? 반복되는 단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어떤 게 반복돼서 나와요? 모랄이라고 하는, 모랄 코드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서너 번 이상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밑줄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나옵니까? 두 번째 라인에 가니까 어떤 게 나와 있어요? opposite, 섹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젠더가 서로 다른 거 얘기하고 있는 거네. 자, 이 단어도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지. 똑같은 단어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 단어가 뭡니까?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단어를 바꿔서 나오기도 하고 같이 나오기도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뭐가 될 수 있다? 키워드가 될 수 있다. 자,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풀기가 쉽지가 않아요. 분명 키워드는 찾았어. moral code라고 하는 단어를 찾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어? opposite sex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도 찾았습니다. 키워드를 찾았어. 근데 이제 보니까 어떤 단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것들이. 또 하나, 제가 그 얘기했지. 키워드만 가지고 풀 수 있다? 없다? 없다. 메인 아이디나 서머리는 키워드만 가지고 풀 수 없다. 뭐를 알아야 된다? 공통 속성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공통 속성을 찾아낼. 제가 그 얘기했잖아. 트위스트화를 두 개로 딱 두 개의 원리로 압축하면 뭐라고 했어요? 자, 뭐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다? G에서 S로 간다라고 하는 개념 가장 중요하다고 했지. 두 번째 어떤 거다? 공통 속성을 찾아내는 능력. 머릿속에 여러분들 이그젠플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했지. 어떤 게 있었어? 코리아, 저펜, 차이나. 이거에 타이틀을 써라. 뭐다? 네이션즈가 아니라는 거 배웠지 우리? 네이션즈가 되려면 옆에 뭐가 있어야 된다? 코리아, 차이나, 저펜 옆에 뭐 USA라든지 콩고라든지 탄자니아라든지 이렇게 된다면 네이션즈 이게 되겠어. 하지만 코리아, 차이나, 저펜 가지고 네이션즈라고 한다면 이건 뭐가 된다? 투 제너럴이지. 따라서 뭡니까? 타이틀이 될 수 없다. 타픽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자, 이것들이 공통 속성을 찾아내는 거. 네이션이라는 거 찾아내고 그 다음에 네이션 가운데서 어디 있어? 동북아에 있네. 따라서 이스트 에이션 컨트리즈가 답이 된다고 했었지. 이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했지. 따라서 공통 속성을 찾아내는 능력이 결국 뭐의 능력입니까? 논리의 영역이지. 이걸 잘 찾아내는 것이 여러분들 평생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교사가 돼서 여러분들 이거 찾아내지 못하면 학생들한테 끊임없이 구박받게 될 거예요. 학생들이 아직에서 공통 속성을 찾아내는 능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영어 이전에 뭐이기 때문에?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했지. 언어가 약하면 영어는 절대 강할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알면 상관없어. 하지만 가르치는 사람은 뭐가 필요하다? 논리가 필요하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명에서 항상 논리 강조가 된다는 이유가, 논리 강조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자, 그럼 다시 봅시다. 그러면 거기 보니까 두 번째 라인에 보니까 opposite sex 이렇게 나와 있는 다음 봅시다.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위민들은 started 뭐 하기 시작했네? 살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살았어요? 여자들은 어디서 살았어? 여자 공동체에서 살았어. 그리고 누구는? 남자는 또 어디 살았어? 뭐가 생각돼 있어요? 맨 다음에 뭐가 생각돼 있습니까? 그렇지? start to live 이게 생각된 거지. 삽입이 됐습니다. 생략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서로 다른 젠더를 서로 다른 얘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더라? 지금 잘 보세요. 어떤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까? 어떤 단어가 중요한 단어야?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이 단어가 물론 중요하지. 중요한 단어 있지. 우리 트위스터 방식으로 어떤 단어가 중요하다? started가 중요한 단어지. 자, change 변화하다 이렇게 알아가지고 도움되지 않는다고 했지. change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다. 그럼 반드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된다? 두 개 이상의 뭔가가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지. change라고 하는 건 반드시 하나에서 다른 것으로 가는 거지. 따라서 started라고 하는 개념은 무슨 뜻이에요? started가 무슨 말이야? 전에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런데 이제 시작한 거지. 따라서 무슨 말이야? 이 글 이전에는 물론 이게 추론이지. 이 글 앞에서는 그러면 우리 본문 말고 본문 앞에는 어떤 게 나와 있겠어? opposite sex가 어떻게 되는 거야? 서로 뭐가 돼 있는가? 유니피케이션이 돼 있다든지 서로 같이 있는 거지. 그런데 얘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더라? started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이렇게까지 읽어내지 않으면 이건 여러분 트위스터 방식을 읽어낸 게 아니지. 뼈다귀독해 한 거라고 했지. 그러면 그러면 이 서로 다른 젠더가, 이 섹스가, 남녀가 어땠더라? 그 이전에는 어땠는데? 같이 살았는데 얘들이 지금 어떻게 되더라? started to 자기들끼리 살았다. 뭐가 됐다 그러면? 공통 속성 찾으세요. 어떤 단어야 그러면? 분리돼버린 거지. 그러면 이 글 안에 보니까 어떤 단어가 반복돼서 나옵니까? separated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돼서 나오지. 따라서 이것들의 공통 속성을 찾아보니까 무슨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 separation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따라서 빈칸 A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이 문제 좋은 문제입니다.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separation이 그래서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뭡니까? B번은 상대적으로 찾기 쉬웠을 거예요. B번은 왜? new라고 하는 단어가 본문 안에 그대로 들어가야지. 뭐가 들어가면 돼? moral code가 그냥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좀 더 부연을 해보면 이거를 보니까 독해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자,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는 지금 뭡니까?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는 어디 세 번째 줄부터가 우리 started라고 하는 데에서부터 우리 클루를 줬지. 클루를 줬습니다. 따라서 서로 다르다는 얘기를 분리가 됐다는 얘기를 하고, 그런데 분리가 됐는데, 즉 서로 다른 이게 분리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 남녀 부부간의 marriage도 어떻게 되더라? 변해
버리더라는 거지. 변해버리더라. 이해되셨어요? 이 세퍼레이션이 되면서 메리지 상태도 변화가 되는데 이제는 이게 무슨 관계가 돼버리더라. 거기 나와 있지. 어떤 단어 썼어요? 비즈니스. 이게 사랑의 관계라기보다는 영혼의 관계가 아니라 비즈니스가 서로 결합되는 비즈니스적 어레인지, 이해돼요? 사업적 관계가 돼버리더라는 거지. 그 다음에 마지막 패러그래프에서는 또 뭐가 나옵니까? 이러다가 이제 뭐까지도 이제 칠드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이건 물론 이거 크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해되셨어요? 따라서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 때문에 어떤 거? 남녀의 뭐가 남녀의 역할 차이의 세퍼레이션이 결국 이러저러한 문제를 결과를 야기시키더라는 얘기를 이 글에서 하고 있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 가운데서 이제 새로운 게 뭐가 등장을 했더라? 모럴, 새로운 도덕적 코드가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이 글의 저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집에 가서 제가 해준 방식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풀으시고, 자, 이건 노파심인데 그냥 수건 하나 체크합시다. 밑에서 세 번째 라인 보시기 바래요. 좀 넘기지 마시고 첫 페이지에 1번 거기 보시면 그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세 번째 줄의 끝에 held in place라고 되어 있는 거 있지? 제자리에 있다 이런 식어죠. 그 제자리를 잡다, 제자리에 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부분들은 첫 번째 라인 봅시다. 맨 위에 take hold라고 하는 거, 장악하다는 뜻이야. 뭔가를 권력을 장악하다 할 때 바로 take hold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2번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2번 글은 정말 좀 아주 어려운 글인데, 자, 우선 이것도 마찬가지 키워드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패러그래프이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패러그래프이 두 개로 나눠져 있다는 얘기는 하나의 패러그래프의 원리는 뭡니까? 자, 우리 다시 복습합시다. 패러그래프이 되려면 반드시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지. 반드시 이건 있어야 되는 거지. 뭐가 있어요? 패러그래프이 되려면 내용과 형식적으로 각각 충족시켜야 되는 게 있어. 형식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하면 돼? 인덴테이션 해가지고 나눠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거지. 이건 누구나 다 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뭐다? 내용적인 부분이지. 어떤 거다? 패러그래프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단 하나의 뭐만 있어야 된다? 메인 아이디어 있어야 된다. 다시, 하나의 패러그래프에 두 개의 메인 아이디어가 있다. 이건 잘못된 글이다. 따라서 하나의 패러그래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단 하나의 메인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당연히 거기는 또 뭐가 나와야 돼요? Major Supporting Details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면 자, 우선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얘기하는 건 뭔지, 그러면 키워드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까?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아니, 여러분들 제가 해석하라고 하지 않았어.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반복돼서 나오는 거 뭐가 반복돼서 나옵니까? 그 leisure class라고 하는 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vicarious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지. vicarious라고 하는 첫 번째 줄에 있죠. vicarious라고 하는 거, 이건 대리의 그런 뜻이잖아. 누군 뭐 대신하는 그런 거, 대리 중요 단어입니다. 알아두셔야 돼. 누가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리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시켜서 이렇게 하는 거, 대리라고 하잖아. 대리의 이런 건데, 자, 근데 여하튼간에 vicarious가 나오고요, leisure class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아직 중요한 단어 안 나왔어. 물론 지금 얘기한 것도 중요한 거지만 더 중요한 단어가 아직 안 나왔어. 어떤 단어가 빠졌습니까? consump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자, 그러면 이 글에서, 자,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지금 우리는 두 개의 중요한 키워드를 찾았습니다. 하나는 어떤 거? vicarious, leisure class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었어? 컨섬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지금 찾았습니다. 자, 잘은 모르겠지만 여하튼간에 우리는 지금 적어도 키워드를 한번 그냥 반복돼서 나온 걸 찾아본 것 같아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 갑시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 어떤 게 나옵니까? 컨섬션 좋아. 컨섬션 좋은데 물론 중요한 단어야. 근데 그 단어 앞에 이상한 게 계속 반복돼서 나오지. 어떤 게 나옵니까? 그렇지. differenti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 세 번째 라인 보세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의 세 번째 라인 찾았어요? differentiation in consumption 이렇게 나와 있지. 그 다음에 거기에서 뭡니까? 두 번째 라인 더 아래로 내려보세요. 우리가 읽은 데 다시 아래. 또 뭐 있어요? incipient differentiation 이렇게 나와 있지.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세요. 그 다음 라인에 또 뭐 있어요? this most primitive differentiation. 그 다음에 다음 라인에 또 뭐 있어요? later differentiation. 무려 이 짧은 글에 5번이 넘는 단어가 똑같이 반복돼서 나온다.
중요하지 않은 단어는 이렇게 나올 수 없습니다. 그것도 개념어가. 아시겠어? 따라서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는 지금 우리 무슨 얘기를 했어? 지금 vicarious leisure class와 consumption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니까 어떤 단어가 나와서 consumption을, 즉 소비를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더라? 차별화하더라는 거지. 이것만 자, 잘은 모르겠지만 이것만 가지고도 대충 감이 와. 근데 differentiate, 두 번째 패러그래프 differentiation, consumption 얘기를 하는데, 근데 어떤 단어가 있어? 옛날이 있고 지금 언제가 있어? later가 있지. 따라서 뭐가 있는 거야? 여기는 지금 뭡니까? comparison and contrast가 있지. 제가 지금 comparison and contrast라고 얘기했는데 두 번째 패러그래프 얘기한, 첫 번째는 지금 안 하는 겁니다. 지금 두 번째 패러그래프로 가는 거야. 제가 지금 패턴을 찾는다고 한다면 comparison and contrast라고 좀 아까 얘기를 했어요. 맞아? 위태가 한 얘기가 맞습니까? 아니면 억지 부리는 겁니까? 맞아요? 근거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답을 쓸 거 아니야. 이걸 알아야.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이잖아. differentiation이 있는데 consumption에서의 차별화가 있는데, 소비에서 차별화. 말이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데 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소비에서 차별화. 예를 들어서 벤츠 600 시리즈 타고 다니는 사람하고 그 사람들이 왜 그걸 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안전한 차니까. 안전한 거 볼보가 더 안전해. 값은 그런데 볼보 600이 3배가 더 비싸.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펑션 가지고, 기능 가지고 설명할 거야? 아니지. 그 사람은 뭐 하고 싶어? 다른 사람과 디퍼런시에이션을 하고 싶은 거지. 어디에서? 인 컨섬션에서. 이해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러면 자, 어쨌든 디퍼런시에이션 하는데 컨섬션에서 지금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게 나와요? 프리미티브 나온 거 보니까 아마도 아주 먼 옛날 사람들 같아. 이때 그 다음 레이러니까 뭡니까? 아마도 우리 세대가 아닌가 싶어. 근대나 현대나, 그지? 그렇다고 뭐 근대 현대 뭐 얘기할 필요도 없어. 레이러라고 하시면 돼. 레이러 디퍼런시에이션과 뭐와 프리미티브 디퍼런시에이션이 나오는데 어떤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시그널 뭐가 나옵니까? 밑에서 6번째 줄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배웠잖아. 1월달부터 2월달까지. 물론 지금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못 들었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적어도 이건 클리어하게 시그널워드가 나와 있지. 어떤 게 있어요? 거기에 6번째 라인에 like가 있지. 그치? 그 다음에 다음 라인 보시기 바래요. 그 다음 줄에 어떤 단어가 나와 있어요? but 한 다음에 뭐가 나와 있어? unlike가 그럼 like는 어떤 패턴이에요? 어떤 시그널워드야? 컴패리슨이지. 즉, 자, 컴패리슨의 대전제는 뭡니까? 컴패리슨은 뭐에 기반하는 거다? similarity 또는 commonality, 공통성에 기반하는 거고, 유사성에 기반하는 거고, difference는 contrast는 뭐에 기반하는 거다? difference에 기반하는 거다. 자, 그렇다면 이건 무슨 말이야? 지금 primitive differentiation과 later differentiation에는 뭐가 있다? 공통점과 뭐가 있다? 차이점이 있다. 만약에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들 메인 아드 쓰라고 한다면 there are 뭐가 있다? both similarity and differences. 그게 이제 여러분들 메인 아이디어가 되는 거지. in 뭐에서? differentiation in consumption. 이해되셨어? 그러면 제가 그 얘기했잖아. 패턴을 우리 왜 배웁니까? 패턴을 제대로 알아야 뭘 할 수 있어? 메인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고 썸머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는 지금 우리가 여하튼 그런 얘기를 지금 좀 했습니다. 그럼 이따 이거 다시 돌아오도록 하고, 이따 문제 풀 때 다시 돌아오도록 하고, 위로 같이 가봅시다. 독해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독해를 여러분들 해드리도록 하겠어요. 독해 해줄까요? 할 거면서 이렇게 한번 또 자, 생색을 내는 거지. 그다음 같이 봅시다. 그러면 자, 주어가 뭡니까? 이 문장 굉장히 긴 문장인데 주어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어 동사가 뭡니까? 뭐 reference라는 건 뭐 찾기 어렵지 않지.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make reference to지. 아니 무슨 얘기냐면, 제가 상반기 때 일반 영어 때도 그 얘기를 했지만, 그런 거 있잖아. 기본 동사를 가지고 have나 make니 뭐 이런 거 가지고 뭡니까? 동사를 명사화 시키는 것들 있지. 그거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런 거. 그게 왜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수동태 때문에 그런 거잖아. 수동태로 바꿀 때. 이거 어때? Reference has been made to 뭐 연결이야? 어떤 거야? Make a reference to 그거잖아.
이런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스쿨 그래머에서는 to 해놓고 들어갈 빈칸 집어넣고, 저희 때 그랬어요. 80년대 그 학력고사 볼 때 이런 거 집어넣고 전치사 집어넣는 시험 문제가 나와서 동사를 집어넣는 문제라든지 이런 게. 어쨌든 자, 그러니까 자, 레퍼런스는 전치사, 제가 그 얘기도 했잖아. 영어 실력은 궁극적으로 어떤 거에서 결정난다. 전치사 다음에 뭘 아는 거, 아니 명사 다음에 전치사의 활용을 제대로 아는 것이 영어 실력이라고 했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rise 이런 거, in을 쓰고 이런 거 있잖아. 자, marvel 놀라운 거 이런 거, at을 쓰고 이런 거 있죠. 자, 다시 봅시다. 그러면 그럼 앞으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make a reference to라고 하는 건 뭐뭐에 대해서 언급하다 이 말이니까 언급이 되어져야 한다. 뭐에 대해서? division of labor. labor 노동이고요. division은 분리고요. 노동의 분리. 노동의 분리. 그러니까 further니까 뭐야? 지금보다 더 깊이 이거지. 더 나아가서 노동의 분리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되어지고 있다. has been이니까. 자, 그러면 봅시다. in 거기 맨 첫 번째 라인으로 가세요. 그러면 뭐 어떤 겁니까? 소위 말하는 어떤 거예요? 지금 대리적 리저 클래스라고 하는 거. 자, 여러분들 리저 클래스가 뭡니까? 리저 클래스.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참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리저 클래스. 토마스 피케티라고 하는 영국의 학자가, 여러분 아마 세상 돌아가는 거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 얘기, 요즘에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 경제학에서 300년간의 지금까지 자본주의 역사를 분석했는데 결국은 자본주의가 성장할수록 지금까지 자본주의가 얘기하는 가장 큰 이론이 뭡니까?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뭐가 해소가 된다? 불평등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는 게 신고전주의 학파의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야. 따라서 어떻게 하면 돼? 시장이 그냥 움직이도록 국가가 개입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뭐가 될 수 있다? 불평등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그 소위 말하는 신자유주의라든지 그 고전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피케티가 그걸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지. 어떻게 되려? 300년 동안 보니까 자본주의가 고도화가 된다고 해도 불평등이 없어지지 않더라. 그 이유를 밝혔지 이 학자가. 뭐 때문에? 소득은 줄어드는데 뭐더라? 소득이 올라가는 것보다 뭐가 올라가는 게 더 높더라? 웰스. 자산이 올라가는 게, 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렵게 얘기하지 마. 여러분들, 자, 빌딩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 많이 벌어? 여러분들 부모님이 돈 많이 벌어? 빌딩 가지고 있는 그거야. 쉽게 말하면 아시겠어요?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훨씬 돈을 많이 벌더라는 거지. 근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그 경제학자들이. 근데 어쨌든 간에,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리저 클래스라고 하는 건 바로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꿈 뭐 하는 거야? 나중에 교사 돼가 30년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나중에 돈 좀 모으면 빌딩 하나 사놓고 그거 갖고 뭘 받고 싶어? 월세 받고 사는 거. 그런 사람들 바로 뭐야? 리저 클래스들이지. 유한 계급들이라고 하는 거지. 유한 계급. 시간이 남아도록 리저를 즐기는 계급들이지. 근데 유한 계급은 알겠네. 바이케어러스인가 뭐야? 바이케어러스인가 뭡니까? 자기가 유한 계급이 아니라 대리적 유한 계급이야. 즉 유한 계급을 대리하는 사람들.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누군지는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보니까, 자, 이들의 이볼루션, 진화가, 이들의 발전이, 즉 바이케어러스, 자, 대리적 유한 계급의 진화가, 그리고 또 어떤 거예요? 자, 워킹 클래스들의 제너럴 바디라고 하는 거, 그냥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대충 해석하시면 돼. 이거 의미만 파악하시면 돼. 우리말에는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 그러니까 어떤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채자 많이 붙이지. 채, 연합체 뭐 이런 거 있지. 그 바디잖아, 바디. 그런 거, 채. 그러니까 워킹 클래스 정도로 그냥 제너럴 바디라고 하는 전체 워킹 클래스 생각하시면 돼.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전체 워킹 클래스들이 뭐가 되고 있어요? 이제 점점 differentiation, 서로 이제 차별화가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해석하면 뭐가 돼? 인부터 해석하면 뭐가 됩니까? 뭐에 대해서 말하는 것, 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거? Vicarious Leisure Class의 이볼루션에 대해서 말하는 것. 두 번째, 그들이 이제 뭐가 되는 거? 노동계급으로부터 차별화가 되는 것. 이 측가 가리키는 당연히 뭐겠어? Vicarious Leisure Class가 되겠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이제 노동의 분화에 대해서. 그럼 당연하지. 왜 그래? 워킹 보니까 글을 보니까 원래 일하던 사람이었나 봐. 워킹 클래스들 어떤 사람들이야? 여러분들 이거 상식 아니야? 워킹 클래스 어떤 사람? 지금 말고 지금 옛날 얘기 한다면 어떤 사람들이야? 블루칼라들이고,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야? 예전 따지면 뭐 하녀, 하인 뭐 이런 거잖아. 그 다음에 뭡니까? 농노, 그 다음에 농부, 이런 게 다 워킹 클래스들이지. 어부 이런 사람들이. 근데 여기에서 지금 노동의 분화가 생겼어.
그 어떤 게 등장했다는 얘기야? Vicarious leisure class들이 등장했다는 얘기지. 그들이 evolution 나왔다는 얘기지. 진화돼서.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말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당연히 더 깊은 노동의 분화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 즉 거기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런데 부연 설명해주고 있죠. between 이렇게 부연 설명, 서로 다른 좀 더 부연 설명해주고 있어요. 바로 워킹 클래스인데 바로 누구야? 어떤 클래스에 대해서? 서번트인데 서번트 가운데서 이제는 좀 더 쉽게 설명해드릴게. 자, 여러분들 그 서번트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있어? Vicarious leisure class는 어떤 사람들일까? 어떤 사람들이야? 여러분들 혹시 그 영화 버틀러라고 하는 영화 혹시 봤어요? 버틀러? 뭘 봤어 그러면? 자, 그런 영화 보면 미국 남부를 옛날에 그 노예제를 다루는 거 보면 거기 뭡니까? 목화밭에서 뼈 빠지게 일하는 서번트들이 있지. 그들은 Vicarious leisure class입니까? 아닙니까? 대신에 이런 사람 버틀러들이 있지. 집사들 머리 라이버리 옷을 정장을 딱 빼입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매너도 딱 깎듯이 갖추고 그 사람들이 바로 Vicarious leisure class라고 하는 거야. 즉 주인 leisure class인 주인을 대리해서 주인 대신에 뭡니까? 손님들이 오면 손님 접대하고 뭡니까? 음식도 대접을 하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 그리고 나름대로 뭐도 갖고 파워도 갖고 따라서 뭐와 다른 게 되는 거야? 원래는 서번트지 그 사람들도. 하지만 뭐가 되는 거야? 디퍼런시에이션이 되는 거지. 육체 노동을 하는 이 워킹 클래스 완전히 뭡니까? 목화밭에서 일하는 사람과 자기들이 그 얘기야. 아시겠어요? 그럼 이해가 좀 이제 여러분 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이해가 됐으면. 그래서 one person 어떤 부분에 서번트 클래스들이 서번트 계층들이 어떻더라? 계급들이 뭐가 되라? 치플리부터 거기 가로 묶어 버리세요. 컴마 사이 가로 묶어 버리. 치플리부터 바이캐러스 리저까지 가로 묶어 버리시고. 자, 이 사람들이 한 일부분에 one portion 일부분은 일단의 servant 클래스들이 come to 동사가 come to잖아. 뭐 하게 됐어? undertake 떠맡기 시작해서 뭘 떠맡았어? new 새로운 뭡니까? subsidiary range of duty. 아까 말했던 그거지. 옛날에는 다 어떻게 해서 주인들이 다 뭐해서 손님들도 맞이하고 주인들이 뭡니까? 손님들이 오면 같이 뭐 음악도 틀어주고 했단 말이야. 근데 귀족들은 리저 클래스들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지. 왜? 자기 과시로 뭐가 있어야 돼? 누가 있어야 되는 거야? 하인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로 이거 참 재밌는 정보를 여러 가지 주는데 하인들이 옛날에는 뭐 직접적인 얘기는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하인들이 옛날에 가정일을 누가 많이 합니까? 여자들이 잘해요? 남자들이 잘해요? 여자들이 잘하지. 여자들이 잘했어. 따라서 옛날 초창기 때는 뭡니까? 여성들을 썼어. 근데 이게 진화가 되다 보니까 남자들 중세 이렇게 이제 근대 자본주의 넘어오다 보니까 여성의 인건비가 비싸. 아니 여성과 남성 비교해서 인건비가 누가 쌉니까? 처음 들어보는 얘기야? 자 여러분, 물론 교사는 똑같이 여성의 인건비와 남성의 인건비가 같아요, 틀려요? 남자가 보통 뭡니까? 2배 이상이 많았어 옛날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내가 자본가야, 리저 클래스야. 내가 남한테 과시를 좀 하고 싶어. 여성을 하인으로 써야 될까? 여성의 집사를 써야 될까? 남성의 집사를 써야 될까? 남성을 써야 되는 거지. 왜? 나 비싼 남자애를 하인으로 쓰는 사람이요 라는 거지. 나 벤츠 S600 타는 사람이요 라고 하는 거지. 옆 사람이 나 벤틀리 타는데 말하는. 자, 여하튼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바로 뭡니까? 어쨌든 간에 거기에서 나와 있는 거 그리 어렵지만 이해 잘 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뭡니까? subsidiary는 당연히 뭐예요? 주인 밑에 있는 거니까 부수적인 존재인 거지, 주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존재, 뭡니까? 범위의 어떤 듀티들이 이 사람들이 떠맡기 시작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옆에 대시를 해놓고 뭐라고 돼서 바로 vicarious consumption of goods. 바로 그거지. 제가 좀 아까 얘기했던 예를 든다면 자기가 뭡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대리로 이 사람을 집사를 시킨다든지 함으로써 자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과시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상품이 되는 거야, 그 집사가. 이해되셨어? 그런 소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싼 여성을 쓰지 않고 비싼 남성을 씀으로써 나는 이런 사람이요라고 하는 소비를 한다는 얘기지. 이해되셨어요? 자, 이걸 읽으면 여러분들 왜 그러면 아까 제가 말했듯이 왜 부자들은 부자들이 아니라 연예인들이 있지. 연예인들이 왜 그렇게 뭡니까? 항상 청담동에서만 살까? 그건 알죠 여러분들.
왜 성형외과는 왜 저렇게 압구정에 저렇게 수백 개가 몰려 있을까? 제가 그 200개가 넘다고 들었어. 그 여러분들 혹시 그 관심 있는 분들 광고 많이 하는데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뉴스 봤어요? 광고 많이 하는데 가면 큰일 나더라고 그거. 제가 그거 봤어 유심히.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 주려고. 여러분들 항상 디자이어가 있잖아. 한번 좀 아침마다. 자, 말 잘못하면 여러분이 아니라 저 옆방에 저 공무원 아이들. 근데 어쨌든 거기 자 성형외과가 왜 노량진에 없고 압구정에 있을까? 유사한 얘기야. 왜 그럴까? 어때? 컨섬 소비에 있어서 노량진에서의 소비와 저기 압구정의 소비는 다르지. 압구정에 있어야 그래도 좀 그럴듯해 보이는 과시적 소비가 되는 거지. 건물을 사는 거, 거기 자리 잡는 게 다 소비잖아. 그 사람들 입장에서.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어떻게 리셉셔니스트를 항상 보면 좀 날씬하고 이쁜 사람들 갖다 놓지. 아줌마들 이따만은 뭡니까? 한 280파운드짜리 아줌마들 안 갖다 놓잖아. 이해돼? 다 유사한 거지. Vicarious consumption이 되는 거야. 그런 게 바로. 아시겠어요? 자, 역시 성형을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눈빛이. 나 그 얘기 안 해줬구나. 여러분들 그 광고 나오는 그 성형외과는 성형 전문의들이 하지 않고 유령 의사들이 하더라고. 얼마 전에 사람 하나 죽었잖아. 그 이유가 상담할 때는 의사인데 나중에 수술할 때는 뭡니까? 그 다른 의사들이 와서 하는 거야. 자격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의사들이. 그래가 보면 포토폴인가 뭐 있잖아 그거 이빠이 먹여놓고 자 이빠이 그거 먹여놓고 뭡니까? 그럼 정신이 없게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수술해버려. 텔레비전에 나왔어. 뉴스에 고발 뉴스에. 여러분들 그냥 자연 그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빛이 나잖아. 빛이. 자 여러분들 빛에서 이게 나오잖아. 자 어쨌든 봅시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런 다음에 네 번째 줄에 이제 컴마 chiefly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바로 이 사람들의 일은 바로 어떤 거냐면 바로 이 사람들 도지 퍼슨들은 바로 이 사람들의 occupation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건 바로 어떤 거냐면 이건 뭐 이해됐지? vicarious leisure다. 이해되셨어요? 주인들의 것 옆에서 집사라고 써주면 돼. 집사. 주인들이 할 것을 대신 해주는 그런 일들. 따라서 이 사람들은 뭐를 하지 않아? 워킹 클래스들 다른 하인들처럼 뭐를 하지 않아요? 피지컬 레이버를 하지 않잖아. 멋진 나름대로 옷 깨끗하게 차려입고.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요즘에 집사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 저는 그 여성들이 스튜디오스 되려고 하는 거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완전히 그 서번트잖아. 그거 아니야? 맞아요. 세상에 그런 서번트가 어디 있어? 비행기에서 봅니까 그거? 왜 그거 그렇게 되고 싶어하지? 이해할 수가 없어. 교사 돼야 돼. 교사. 교사는 여러분 삶의 주체잖아. 근데 그건 물론 그 여러분도 혹시나 부모님이나 동생이 그 스튜디오스를 하시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추후에 그들에 대한 뭡니까 배타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음을 밝혀드리면서 자,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하고 저 관계 뭡니까 서로 사이가 나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다 요즘에 뭡니까 호텔에서 그렇게 일하고 싶어 하잖아. 그 이 멋진 옷을 차려입고. 글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뭡니까 치장된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결국 뭐 하는 거야? 서번트지. 현대판 모던 서번트. 자 다시 봅시다. 자 그러면 다시 그 다음 가시 봅시다. 그러면 여섯 번째 줄에 첫 번째 거기에 가장 the most obvious form 뭐의 폼이야? 가장 명확하게 보이는 형식 뭐의 형식이야?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vicarious consumption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이거 모른다고 하더라도 클루가 있어. 어떤 게 클루야? 다음 라인에 another가 나와 있지. 찾았어요? 이건 반가운 얘기잖아. another가 나와 있으면 영어에서 뭡니까? 영어에서 another가 나와 있으면 100% 앞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똑같은 얘기가 앞에 있어야 되는 거지. 이해되셨어? however가 아니잖아. another잖아. 그렇다면 뭡니까? 시리즈 패턴이니까 같은 등가의 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러면 another 다음에 어떤 게 나와 있어요? scarcely less 뭡니까? 뭐라고 돼 있어? obtrusive or less effective 이렇게 나와 있지. 그 다음에 form of 어떤 단어가 있어요? vicarious consumption.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 보세요. 두 번째 줄 위로. 그건 뭐야? The most obvious form. 뭐가 생각된 거야 그러면? of vicarious consumption. 그래야 해석이 정확하게 되지. 여러분들 그냥 가장 명확한 형태 잃어버리면 독해가 안 되잖아. 뭐의 형식이란 말이야? 뭐의 형태인데 뭐 자동차야? 뭐야? 집이야? 근데 뭐더라 이게 지금? vicarious 대리적 소비의 가장 명백한 형식은 이해됐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니치 해석하면 되는 거잖아. 바로 어떤 거냐면 이러한 소비가 occur, 발생되는 바로 가장 명백한 형식의 대리적 소비는 바로 이제신 어디서 보여주더라? 어디서 보여줘? wearing, 입는 것에서 보여주더라. 뭘 입는 거예요? 자, library라고 하는 건 제복이야. 이게 바로 옷이야. 제복.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지? 옷을 깨끗하게 입고 하얀 옷에 뭡니까? 뭐 신발도 빼꾸도 반짝반짝 빛나는 거. 왜 일하는 사람들이라도 신발을 깨끗하게 닦을까? 지저분하게 닦으면 주인을 욕먹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 주인을. 어쨌든 자, 그러면 또 한 뭡니까? 어떤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거더라? 첫 번째는 옷이고 두 번째는 어떤 거예요? spacious, 넓은, 넓직한 하인의 쿼터스, 하인의 쿼터라고 하는 건 거주하는 곳이잖아. 그러니까 하인이 군대 갔다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군대 갔다 온 사람 내리세요. 행정병 손 들어보세요. 행정병. 야, 뒷줄이 좋은가 보다. 군대 갔다 왔어? 전 든 줄 알고 지금 이렇게 팔게. 자, 저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기 바랍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이 단어를 다 들어봤을 거야. HQ, 헤드쿼터라고 하는 거지. 이게 본부란 말이야. 저도 그 행정병이었는데 헤드쿼터. 제가 정운병이어서 정운병, 정신교육병, 반공교육하는 사람이었다고. 제가 잘했지 않겠어요? 근데 2년 있으면서 계속 거짓말을 했죠. 북한은 때려잡자 김일성. 저 때는 김정일이었는데, 김일성이었지, 김정일이 아니라 김정은이었어. 김정은. 자, 이 큐가 뭡니까? 쿼터야. 쿼터. 그 거주하는 곳이란 말이야. 거주하는 곳. 잊어버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러면 이해되셨어요? 하인들이 사는 집인데 어떤 집이야? 하인들은 원래 어떻게 살아? 코딱지 많은 데 사는데 스페이셔스한 곳에 사는 거지. occupation이라고 하는 건 거주하는 거니까. 즉 넓은 하인들의 집에 이런 거 뭡니까? 거주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거? 제복을 입게 하는 거. 그냥 유니폼을 아주 이쁘게 맞춰서 입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떤 거다? 자, 이것이 어떤 거더라? 바로 most obvious. 왜 obvious야? 당연하지. 남들이 눈에 그냥 쉽게 띄잖아. 그러니까 과시적 소비의 어떤 대리적 소비의 예다. 대리적 소비. 다시 절 보세요. 주인이 소비하는 얘기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주인이 누구를 대리적으로 주인을 대신해서 누가 이렇게 하는 거다? 하인들이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주인이 그런 허락을 해줬다는 얘기겠지. 당연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another, 또 다른 뭡니까? 또 다른 어떤 거냐면 scarcely less. 그냥 부정의 부정이니까 뭡니까? 긍정적으로 보면 이것도 또한 뭡니까? 그렇게 덜 눈에 띄는 것만은 아니었는데, 즉 눈에 띈다는 얘기지. 두드러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형식의 뭡니까? 대리적 소비가 있는데, 근데 이것은 훨씬 어떻더라? much more widely prevalent. 즉 첫 번째 것보다 두 번째 형식이 어떻더라? 훨씬 넓게 퍼졌다는 얘기지. 그게 바로 어떤 거더라? 뭘 소비할 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소비? food. 그렇지. 이건 뭐야? 누구나 다 음식이라든지, 음식을 보면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리차드 콜이라고 하는 작품 기억나요? 상반기에 했던 거. 여러분 그 지식이 많으면 좋을 때가 있어. 이해가 빨라져. 리차드 콜이 보면 어때?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었지. 리차드 콜이가 지나가는 거 보면서 우리 화자인 우리 동네 사람들은 어때요? 못 사는 우리들은 그를 보면서 그냥 뭡니까? 빵이나 먹고, 제가 그렇게 표현했잖아. 뭡니까? 짠지에 보리밥을 먹어가면서 고기 먹을 날을 기다렸다. 기억나 그거? 해 뜰 날, 볕 뜰 날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 보통 어떤 사람들 평가를 할 때 저 사람은 야, 저 집은 맨날 소갈비만 먹는데 우리는 돼지갈비도 못 먹네. 이런 거 이해되셨어? 바로 그런 식의 눈에 띄게 이제 하는 거죠. 거기 obtrusive라고 하는 건 아주 중요한 단어를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눈에 띄는 거지, 두드러진 거. 옷이라든지 그다음에 거주지라든지 퍼니처라든지. 그래서 아줌마들이 그 퍼니처 바꾸기 좋아하는 이유가 있죠. 특히나 누구 손님 온다고 하면 꼭 남편 졸르지. 퍼니처 좀 바꿔달라고. 제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컨섬션. 자, 바로 어떤 거 누가 이게 소비하는 거야? 이런 게 레이디들이, 여성들이 이렇게 소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rest는 뭐예요? 나머지들, 즉 lady, domestic establishment라고 하는 건 소위 말하는 뭡니까? 그 상류계급 얘기하는 거야. 집에서 뭡니까? 그 establishment라고 하는 지배계급을 보통 establishment라고 하던 기득권이라고 하지 우리말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소비가 되더라. 자, 두 가지 형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합시다. 자, vicarious leisure 클래스가 등장을 하는데 두 가지 형식의 vicarious leisure가 있다고 되어 있지. 컨섬션이 있다고 되어 있지. 어떤 게 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좀 아까 봤던 거 있었지.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패라그로 가시기 바래요. 아까 이미 봤듯이 두 번째 패라그로는 어떤 단어가 강조되고 있어요? differentiation이라고 하는 게 강조가 되고 있죠. 자, 첫 번째 라인 봅시다. 두 번째 패라그램에 이미 말해 이미 at a point 이런 지점까지 이런 어떤 거에 economic 즉 경제가 발전하는데 경제의 발전 어떤 단계에서는 이미 훨씬보다 또 중요한 단어는 antidate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알아야 될 단어지. follow와 대조되는 단어죠. follow 뭐뭘 따라가다가 아니라 뭐보다 선행하다 반드시 알아둬야 돼. 이런 거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 독해가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기본 단어들이 사실 막히면 독해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는 감만 잡으면 되지만 이번 기본적인 단어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돼. 정확하게 해석이 엉터리가 되니까 잘못하면. 자, 뭐보다 선행하다 이 말이지. 훨씬 뭐보다 선행해요. 어떤 것보다 바로 위에 봤던 레이디들의 이머전시 등장보다 훨씬 선행했다. 즉, 이런 계급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인가 봐. 레이디나 귀족이나 이런 게 등장하기 훨씬. 그때 어떤 뭡니까? 스페셜라이즈드 구체화된 말에 특수화된 전문화된 어떤 컨섬션이 즉 어떤 그 상품을 물건을 이렇게 전문화되게 소비하는 것이 뭐로서 이렇게 소비하는 거예요? 뭐로서? 에비던스로서. 이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 비슷해. 자, 피큐니어리라고 하는 건 모른다고 하더라도 문장 안에서 맞출 수 있지. 펜이라고 하는 단어 어원이 바로 이겁니다. 피큐니라고 하는 건 원래 라틴어로 돈이야, 머니. 그 철로 만든. 그래서 피큐니어리가 뭐겠어? 그러면 돈의 이런 말이지. 머니야 쉽게 말하면 머니. 그러니까 머니 스트렝스입니다. 근데 모른다고 하더라도 돈 얘기가 나올 것 같아. 이제는 문맥에서 맞춰버리면 돼. 피큐니어리라고 하는 단어. 자, 돈의 뭡니까? 힘을 증명하듯이 이런 거를 증명으로서 바로 어떤 상품을 소비하는데 이 상품을 소비하는 것이 어떤 상품을 소비해? 남들이 다 소비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 스페셜라이즈드 되는 거지. 예를 들어 어떤 거? 소나타는 스페셜라이즈드 된 겁니까? 그건 제너럴라이즈드 된 거지. 스페셜라이즈드 된 건 어떤 거야? 요즘엔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게 지금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볼루션 진화가 되고 있는데 어떤 거 강남에 가면 요즘에는 저 뭡니까 벤츠 BMW 그 아우디도 요즘에 안 탄다고 합니다. 아줌마들이 식상하다고. 왜? 이미 그것이 너무나 많이 팔려서 너무 제너럴한 차가 돼버린 거야. 그리고 요즘 뭐가 많이 팔리냐면 저거 마세라티라고 있어요. 삼지창 돼 있는 거, 그 포세이돈 삼지창. 그 이탈리아 명품 차지 마세라티. 그리고 또 여러분들 심지어는 벤틀리를 타기도 합니다. 벤틀리는 좀 비싸서 못 타는데 어쨌든 그 마세라티를 타고 다니는 거야. 카본 벤츠랑 비슷한데 어떤 거야? 스페셜라이즈드 컨섬션이 되는 거지. of cars 또는 of goods 상품을 아시겠어? 그럼 뭐가 되는? 나 이거 마세라티 타는 사람이에요라는 거지. 나 벤틀리 타는 여자야 뭐 이런 거지. 그런 거. 자, 이것들은 어떻게 돼? 스페셜라이즈 컨섬션은 대과거야. 대과거. 옛날에 이 말이 옛날에 이미 시작했어요. 뭘 작동되기 시작해서 어떤 데에서 다소간에 어떤 거예요? more or less니까 다소간에 어떤 정교한 시스템으로 정교한 체계로 작동이 돼서 즉 옛날에도 이런 거 돈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소비하는 거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얘기지. 있었다. 그런데 그 다음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소비에서의 이런 차별화라고 이게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떻더라? 심지어는 어떻더라? antedate 훨씬 앞섰다. 뭐보다도 앞섰다? appearance 드러나는 거 나타나는 거 뭐가? anything 뭔가가 대지 anything을 쓰고 있죠. 뭡니까? 소위 말하는 pecuniary 즉 돈의 힘이라고 불리는 것보다 보통 돈의 힘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어떤 것의 출현보다도 훨씬 더 앞섰다. 무슨 말이야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무슨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분이 내용이 어렵잖아. 무슨 얘기야? 과시적 소비, 디퍼런시에이션 하는 이런 소비는 어땠더라? 옛날 원시 공동체, 원시 사회도 있었던 거야. 돈이 등장하고 물물교환 시대, 즉 머니가 없던 시대에조차도 또는 그 머니 가지고 자기 과시하는 귀족들이나 레이디가 있던 중세나 고대 시대 이전에도 이미 뭐가 있었다? 과시적 소비, 남에게 뭡니까? 차별화를 하려고 하는 욕망은
있었다라는 거지. antidate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한테 이런 게 여러분들 바로 출제자들이 시험 낼 때 추론 문제 내는 거 가장 유혹에 빠지는 이 단어가 바로 antidate 이런 단어들이야. 왜냐하면 이거 어떻게 바꿔? 시간의 순서를 A와 B인데 원래 B와 A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면 뭡니까? 함정에 딱 빠져버리는 거지. 여러분들 교사가 되면 그런 문제를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뭐 GRE 방식이야. GRE 방식. GRE가 그런 식으로 많이 내죠. 어쨌든 봅시다. 여기까지 그럼 잘 따라왔어요. 그런데 그러면 자 어떻더라?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같은 간에 좀 옛날 같은데 헤드 PP를 쓰고 아주 옛날 같아. 그지요? 그 다음에 뭡니까? 돈의 힘이 등장하기 전보다도 더 옛날이야. 도대체 언제일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졌어요. 읽으면서. 다음에 클로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단어 쓰고 있어요? 바로 it is, it라고 하는 건 뭡니까? it, differentiation in consumption. 이게 바로 it를 받는 거지. it is traceable이라고 하는 거예요. it가 바로 그거잖아. 즉 소비에 있어서의 차별화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거슬러 traceable,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 traceable이라고 하는 건 이건 필수 단어잖아. 기본 단어이고 몸을 추적할 수 있는 이거잖아. 자, back이니까 뭐예요? 과거 어디까지 추적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initial phase, 초창기네. 초창기, initial phase. 초창기. 어떤 초창기? predatory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약탈하는 거지. 약탈할. 즉 약탈적 문화가 뭡니까? 그러면 딱 여러분들 원시 사회가 바로 약탈적 사회지. 힘 있는 사람이 모든 걸 다 뺏어먹고 법과 질서, 체계가 없던, 즉 역사 이전의 단계지. 이해되셨어요? 원시 프리미티브 컬처를 얘기하는 거지. 이런 게 여러분 패러프레이즈 된 거야. 단어를 지금 바꾼 거잖아. 지금 이런 약탈적 사회, 즉 약탈적 사회는 뭐야? 총 들고, 예를 들어서 뭐 총이 아니지, 뭐야? 나무 들고 창 들고 돌 들고 뭡니까? 우르르 해가면서 뭡니까? 그 맘모스를 잡아먹고 공룡하고 싸우는 뭐 그런 시기들인 거지. 자, 여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얘기가 굉장히 오래된 얘기라는 거죠. 굉장히 오래된 얘기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뭡니까? 다음에 이제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부분이 나와 이제 즉 정리합시다. 이 두 번째 패러그래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거다? differentiation in consumption인데 이것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고대 원시 사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게 저자가 말하는 거고. 근데 이것이 어떻더라? 현대 나중에 나온 것과는 뭐 어떻게 되더라? 같거나 다른 점이 있더라. 그게 바로 아까 제가 말했던 like하고 unlike의 부분이 되는 거지. 거기 같이 봅시다. 뭐더라? 그러면 거기 봅시다. 어디에? 밑에서 6번째 줄 보시기 바래요. 밑에서 7번째 줄이네. 여러분들은 This most primitive. 자, 어떤 단어야? primitive라고 하는 거 어떤 단어입니까? predatory를 패러프레이즈 한 거지. 자, 바로 이러한 뭡니까? 가장 primitive differentiation, 즉 소비에서 상품을 소비하는 데에서 가장 차이는 differentiation은 바로 뭐야? is like 훗날의 differentiation과 같았다. 소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with which 우리가 부르느냐 아니라 우리가 뭡니까? 너무너무나 intimately familiar니까 뭐야? 너무너무나 친근한 거지. 너무너무나 친근하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중에 differentiation과 유사했다. 뭐가 유사했다는 얘기야? 아직 얘기하지 않았지. 유사하다고까지만 아니지. 근거 나와야지. 근거가 바로 뭡니까? in that 이하가 바로 근거지. 뭐라는 점에서 이렇게 유사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바로 어떻더라? 바로 ceremonial character를 가지고 있다. 즉, 제의적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제사적, 제의적 특징을 정리합시다. later consumption도, later differentiation도 뭐는 있었다? 세레모니적 측면은 있었다. 옛날에 프리미티브 시대에는 당연히 그것이 있었고, 이건 바로 어떤 측면, 공통적인 게 그럼 어떤 게 있더라? 세레모니얼이 바로 공통성이 되는 거고. 이해되셨어요? 자, 그런데 but 땡골렘이 쳐놓으시고, unlike 뭐와 더 later가 누굽니까? later는 어떤 거야? later differentiation, 즉 근대 현대에 더 가까운 거지. 나중에 이런 차별화는 어떻더라? 이 차별화는 다르게 그것은 뭐에 의존하진 않았어요. does not rest on, 어디에 의존하진 않았어요. difference에 의존하진 않아. 어떤 거에? accumulated wealth, 즉 축적된 부에 의존하지는 않았다. 자, 그럼 문제 풀어봅시다. 문제. 이 글의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바가 바로 이 부분인데 뭐라고 돼 있어요? 바로 프리미티브 소사이어티하고 레이터 소사이어티 사이의 가장 큰 중요한 차이는 바로 어떤 거였더라? 뭐에 어떤 측면에서? 컨섬션, 즉 상품의 소비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는 어떻더라?
바로 former와는 다르게, former는 누구예요? 프리미티브지, 전자니까. 전자는 다르게 후자는 어디에 의존을 했다? 뭐 말 바꾼 거지? 아까는 뭡니까? 아까는 primitive differentiation이 주어로, 본문에도 주어로 나왔는데 이거 문제는 지금 바꾼 거잖아, 그걸. 그러니까 뭐가 나와야 돼? 답은 자, later society는 뭐에 의존을 했다? accumulated wealth에 rest on, depend on, rely on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내용 파악 잘 되셨어요? 됐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글입니다. 그 다음 3번. 여러분 시간이 지금 많이 됐는데 4번부터 갑시다. 4번. 자, 뭐에 관한 겁니까? 뭐에 관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설명문입니까? 논설문입니까? 자, 논설문의 목적은 뭐예요? 아규먼트 하는 거지. 아규먼트에서 가능하면 뭐까지 하려고 하는 거? persuasion, 설득까지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주장적인 글이지. 이건 뭡니까? 설명문은 아니지. 설명문의 특징은 뭡니까? 단지 그냥 objective information을 주는 거지. 객관적 정보를 주는 글인데 이 글은 객관적 정보를 주는 글이 아니라 저자의 뭐가 들어가 있는 글이에요? opinion이 들어가 있는 글이지. 자, 그러면 저자의 opinion이 들어가 있는데 이 글은 뭐에 대한 opinion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 글이 즉 다른 말로 하면 이 글의 저자가 지금 뭔가 자기 주장을 피고 싶어. 아니 여러분들 그랬잖아. 설명문이 아니라 논설문이라고 여러분들 입으로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논설문이라는 얘기를 했으면 반드시 뭘 생각해야 돼? 저자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이 있겠지. 근데 뭘 갖고? 중요한 건 저자가 무엇을 갖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하는가가 중요한 거지. 무엇을 갖고. 그 타픽이지 그게 바로. 자, 뭐 갖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자는 지금 주장하는 건 찾기 어렵지 않아. 어떤 거더라?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글에 지금 반복돼서 나오는 얘기가 있지. 지금 누구와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웨스턴 애들이 나와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어버리진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지. 없어? 있잖아. 여러분들 너무 쉬운 걸 물어봐서 여러분들 대답하기 좀 그랬어? 자, 얘들이 있고요. 얘들이 있어. 지금 장소를 보니까 호주 같아. 근데 어쨌든 원주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백인 애들이 있어. 이 화이트들이 있습니다. 이 저자의 주장은 지금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보통 소위 말하는 커먼 센스를 이 사람은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다시 conventional thinking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단어 제가 유심히 보라고 했지. 여러분들 conventional thinking이 나오면 이 글은 관습적인 생각이다. 이건 파지티브일 확률은 거의 없다. 다시 이건 다 뭐다? 네거티브다. 다시 어떤 거다? 네거티브다. 컨벤셔널 띵킹이라고 하는 건 그냥 크게 뭡니까? 크리티컬하게 생각하지 않고 대충 생각해서 그냥 묻어가면서 나오는 거. 전통이라는 명문 아래, 관습이라는 명분 아래. 이 단어가 나오면 다시 이건 항상 네거티브의 의미가 강하다. 그러면 이 글의 컨벤셔널 띵킹은 어떤 겁니까? 이 글에 얘기하는 거. 자, 웨스턴과 어버리진 가운데 누가 더 인텔리전트하더라? 웨스턴이 인텔리전트해서 얘들은 어버리진은 4만 년인가 여기 살았지만 하나도 발전시킨 게 없는데 누가? 이놈들이 온 지 100년밖에 안 되는데 여기를 막 그 기계화를 시키고 테크놀로지를 갖다 놓고 빌딩도 만들고 부흥을 시켰다. 따라서 이 컨벤셔널 띵킹에 따르면 누가 더 우월하다? 웨스턴이 더 인텔리전트하다. 이해돼요?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그것이 그 부분이 첫 번째 패러그랩의 끝에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패러그랩의 끝에 어떤 단어가 거기 같이 봅시다. 유로피언 이렇게 나와요. 찾았어요? 유로피언들은 유로피언이라고도 하고 웨스턴이라고도 하고 화이트라고도 하고. 자, 그러면 유로피언들은 became 뭐로 간주됐어요? genetically 뭐로 간주됐어? more intelligent. 누구보다? 아프리칸이나 또는 특히나 more so than 가로 묶어버려요. 문장구조 관계없습니다. 특히나 누구보다? so는 강조야. more than이잖아. 누구보다 더? Aboriginal Australian보다는 더 훨씬 더. 이해됐어? 여기에 뭡니까?
genetically를 손가락으로 가려보세요. genetically. 정통적으로 이 웨스턴이 이 소위 말하는 유색인종이지, 우리와 같은 유색인종보다 more intelligent 하다라고 하는 근거로 사용된 것이 그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첫 번째 패러그래프 얘기하는 거지. 첫 번째가 바로 어떤 거야? 진화론이지. 두 번째는 뭡니까? 유전학이지. 19세기 중반은 진화론,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은 유전학. 실제로 그걸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전공이 뭡니까? 미국학 중에서 소수민족 문학인데 징글징글하게 많이 공부를 했어요. 사전에 소시올로지를. 왜냐하면 얼마만큼 많은 그 초창기 작품들이 그 유전적인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작업들이 주로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알만한 그 위대한 작가들이 있지, 정전이라고 되는 그 정전적 작가들에서 그들의 인종적 편견들을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이들이 그러니까 밝히는 게 그거지. 아무리 위대한 작가라고 하더라도 시대를 초월할 수 없다라는 거지. 시대의 산물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셰익스피어, 당시 제국주의적 산물이야. 따라서 셰익스피어 작품에는 뭐가 많이 등장합니까? 유색인종들은 다 안 좋게 등장하고 그 주의시들은 거의 다 안 좋게 등장을 해. 그러니까 그 유명한 샤일록 그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그 살덩어리 떼간다고 하는 그 고리대공업자. 그 누구야? 여러분, 주의시는 백인으로 취급당하지 않았습니다. 주의시는 유색인종처럼 취급당해서 20세기에 와서, 후반에 와서야 이제 백인으로 인정받았지. 어쨌든 그런 것들. 근데 뭡니까? 이런 근거를 준 게 바로 뭐였냐면 과학자들이었어. 그 첫 번째는 누구였고, 소위 말하는 진화론자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전학자들. 이 사람들이 굉장히 큰 나쁜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두개골 연구가 유행이어서 19세기 때 두개골을 가지고 뭡니까? 아프리카나 에이시안 사람들은 두개골이 작은 거 보니까 머리가 나쁘다는 이런 황당한 얘기를 막 하고 그래서 머리가 크면 여러분 공룡이 머리 제일 좋아야지. 머리가 문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댄스한가가 문제인 거잖아. 그것이 이거 있잖아. 이거 호일 이거 머리에 있는 호일 이거. 자, 어쨌든 두 가지 지금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에서 컨벤셔널 띵킹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다? 진화론적으로도 그렇고 유전학적으로 그렇고 누가 더 우월하다? 얘가 얘들보다 우월하다. 이걸 저자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두 단어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단어를 뭐라고 합니까? Racist explan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은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런 주장, 즉 Racist explanation에 대한 반박이 바로 이 글의 저자가 말하는 거지. 그 반박의 핵심적인 건 바로 어떤 겁니까? 이들이 얘기하는 게 뭐였습니까? 이들이 얘기한 게 뭐였어? 누가 누구보다 더 똑똑하다. 얘들이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힘 있는 자, 머리 좋은 자가 지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주장이 컨벤셔널한 거잖아.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은 안 그래?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educated 된 사람들이고 civilized 된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인종차별주의자 되기 쉬워요. 살다 보면 여러분들 조금 못난 사람들 보면 아유 저 못나서 그래 뭐 이런 거 얘기하지. 그게 다 뭡니까? 그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레이시스트 어떤 인텐션이 깔려 있는 거야 거기에. 그게 뭐 같은 사람들이니까 뭐 일본 애들이 우리한테 한 게 뭐였어요? 일제시대 때 바로 레이시즘이었잖아. 조선징은 열등한 종족이야라는 거잖아. 열등한 레이스라는 거지. 조선징은 그 일본 애들. 그리고 여러분들 멀리 갈 거 없어.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뭡니까? 얼마 전에 그 참극으로 끝난 그 문참극 있잖아. 그 사람이 얘기한 게 그거 아닙니까? 조선민족은 뭐에 의해서 스스로가 못하기 때문에 뭐에 일본과 누구에 의해서 미국에 의해서 그나마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총리의 후보로 아베가 참 좋아했겠지. 어쨌든 그게 여러분들 살면서 좀 더 느끼겠지만 지금 나이 60대 이상 된 사람들이 머릿속에 굉장히 박혀있는 생각입니다. 일본은 우월하고 한국은 열등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한국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여러분 전시 작전 통제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한국에.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전쟁 나면 통제권 한국의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게 아니야. 미국의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 미국이 가져가라고 해도 지금 사정사정해서 제발 좀 더 갖고 있으라고 얘기하는 나라야.
근데 이럴 때 보면 제가 그런 느낌을 들어. 진짜 열등하긴 한가 봐. 이렇게 냉소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들이 열등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등한 건 아니에요. 국민이 열등하진 않습니다. 식민지를 겪고 40년의 식민지를 겪고 50년의 독재를 겪으면서 산업화 민주화를 이룬 나라는 전 세계에 한국밖에 없어. 굉장히 위대한 나라, 여러분들. 실제로 그건 누가 만들었어요? 박정희가? 그냥 웃읍시다. 그러면 자, 어쨌든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셔? 국민들이 한 거야, 여러분들. 백성들이. 국민이란 말 쓰지 맙시다. 그럼 뭐라고 하지? 백성들. 국민학교란 말도 안 써. 일본 애들이 만든 말이잖아, 그거. 근데 어쨌든 다시 봅시다. 여기까지. 그럼 다시 이런 컨벤셔널 띵킹에 대한 바로 이 저자는 뭐 하는 거다? 바로 뭐 하는 거? 반박하는 게 이 글의 바로 이 사람의 목적입니다. 반박의 내용은 당연히 그러면 어떤 게 들어가야 되겠어? 가장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즉 racist explanation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반박을 해야 여러분들 그게 설득력 있는 반박이 되겠지. 그 반박이 바로 어떤 거였다? 바로 누가 오히려 저자는 맨 아래로 보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봅시다.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 자, objection to를 씁니다. 전치사 to를 쓴다는 거 알아두시고, 반대하는 건 to야. 자, 그와 같은 racist explanation에 대한 반박은 어떻더라? not only 버돌수 용법이네. 왜? 바로 뭐냐면 그 반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데니아인데, 그 설명이 첫 번째는 어떤 거예요? 혐오스러운 거고, 그렇지, 인간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니까 혐오스러운 거고. 버돌수,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글의 저자는 굉장히 뭡니까? 이게 어떤 글이냐면, 여러분 그 세계를 강타했던 총균쇠라고 하는 작품 들어봤어요? 바로 제레미 다이아몬드의 글이에요. 그 굉장히 균형이 잡혀있는 아주 훌륭한 학자입니다. UCLA 교수로 있죠, 역사학과. 아주 훌륭한 분이야. 그 글에 한국이 나와요. 한국과 일본에 대한 얘기가. 그 글에 총균쇠. 근데 일본은 굉장히, 한국도 높이 평가하지만 일본은 높이 평가합니다. 물론 한국도 높이 평가해. 좋은 학자. 근데 둘이 그렇게 싸울 필요 없다라는 논지를 핍니다. 사이 안 좋은 거 아니까. 아니, 누가 싸우고 싶어? 여러분들 싸우고 싶어 싸우는 거 아니잖아. 그잖아. 우리나라는 평화를,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침략하지 않은 민족이야. 930번을 당해도 좋은 거야. 근데 일본 애들은 뭡니까? 역사를 보면 알아요. 역사는 여러분 반복됩니다. 똑같이 반복은 아니지만 스파이럴, 이렇게 후퇴했다 앞으로 갔다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거야. 근데 일본 애들은 뭡니까? 굉장히 많이 침략하잖아. 나쁜 애들이죠. 자, 다시 봅시다. 첫 번째는 혐오스럽지만, 이런 게 참 뭡니까? 저자의 뭐가 들어가는, 정말 오피니언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간 거예요. 혐오스럽다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 이게 제레미 다이아몬드의 특징 중에 하나고, 아주 그 뭡니까? 그 독자를 많이 갖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두 번째는 뭡니까? 또한 뭐더라? 그것들이 뭐하다? incorrect하다. 잘못됐다. 혐오스럽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중요한 건 incorrect하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 이건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혐오스러운 건 감정의 문제잖아. 하지만 incorrect는 뭐의 문제야? 학문의 영역이고 밝혀야 될 영역이란 말이야. 이성의 영역이죠. 그러면 당연히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왜 incorrect한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줘야 되는 거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지능에 있어서의 인간들의 그런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어떠한 사운드 에비던스, 근본, 그 건전한 증거는 뭐다? 있다 없다? 이제 lacking, 없다. 뭐와 패러럴을 이루는, 테크놀로지에서 인간 각각의 차이와 패러럴, 등가를 이루는 어떤 지능에서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는 있다 없다? 없다. 건전한 증거는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건전하지 않은 증거는 많다. 건전하지 않은 증거는 어떤 증거야? 1번과 2번의 이 증거들이지. 얘들은 어떤 거다? 사운드 에비던스가 아니라는 거지. 저자가 말하는 거. 이건 편견에 치우친 prejudice, 편견에 치우친 근거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사운드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건전한, 즉 합리적이고 건전하고 믿을 만한 증거는 없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지. 테크놀로지, 자, 서양 애들이 발달돼 있어, 그지? 백인 애들이 발달돼 있어. 그러면 racist explanation은 어떤 거였어요? 걔들이 인종적으로 더 우세하고 유전학적으로 우세하니까, 그 다음에 진화론적으로 우세하니까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발달됐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테크놀로지의 발달, 이 차이가 못 사는 나라와 잘 사는 나라 사이에 지능의 차이로 1대1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건 누가 주장하는 거야?
레이시스트들이 주장하는 거지. 저자는 뭡니까? 그런 거에 대한 사운드 에비던스는 있다, 래킹하고 있다, 없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고 있어요. In fact,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Modern Stone Age people. 자, 패러프레이즈 한 거지. 누구예요? 어버리지널을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소위 말하는 원시인 요즘엔 그 원주민이라는 단어 안 쓰고 선주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 선주민. 먼저 와 있던 사람들이란 뜻이야. 먼저 와 있던 사람들. 이 선주민들은 어떻더라? 바로 on the average 가로 묶어버리시고 뭡니까? more intelligent 하다. 그리고 more intelligent 하는데 덜 intelligent 한 게 아니라 more intelligent 한데 누구보다? 바로 industrialized people. 누구야 이게 말하면? 유러피언들이지. 웨스턴 유러피언들. 여러분 이해되셨어? 굉장히 뭡니까? 이거 충격적인 사실 얘기야. 그리고 엄청 논쟁이 벌어져요. 실제로. 어떻게 어버리지널보다 근데 실제로 그 청균세에서 그 제레미 다이아몬드가 그걸 밝혀. 그래서 실제로 뭡니까? 사람들이 생각과는 다르게 그 뭐라고 생각해? 맨 마지막에도 거기 나와 있지. 마지막 패러독시칼 이게 돼. 그것은 아마도 비록 에즈는 도우의 뜻이잖아. 비록 패러독시칼한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모순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화이트 이미그런트들 즉 오스트레일리아로 이민 온 백인 이민자들은 do not deserve 가치가 없다. 더 크레딧. 그걸 크레딧을 받을 정도의 가치가 없다. 보통 이 사람들한테 뭡니까? 크레딧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람들의 덕택이다 뭐 이런 거잖아. 자, usually accorded 부여되는 거지. 중요한 단어죠. 주다 부여하는 거죠. 누구에게 부여되는? 그 백인들 자기들에게 백인 이미그란트들에게 부여되는 그런 크레딧을 받을 자격이 사실은 없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이 크레딧이 주어졌어요? 뭐에 대한 크레딧이야? for 이하이지. 뭐에 대한 크레딧이 주어진 거예요? 바로 산업사회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이런 크레딧. 근데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백인들은 그런 걸 받을 자격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그걸 만들어낸 것은 사실 백인 개들만이 한 게 아니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이거 그래도 엄청난 충격을 사실은 백인들 사이에 논쟁을 불러일으켰어요. 근데 근거를 밝힙니다. 이 양반이 얘기하는 핵심적인 주장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이런 거야. 만약에 이 선주민들이 유러피언들과 유사한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들도 그들보다 더 잘하거나 적어도 유사하게까지는 했을 거라는 얘기야. 그 근거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백인은 자기가 실제 경험을 얘기를 하는 거야. 뉴기니아를 가가지고 자기가 뉴칼레도니아인가 거 있잖아. 그 호주 옆에. 거기가 자기가 하고 있는데 자기는 거기 떨어지자마자 거기 들어가자마자 연구하러 아무 생존의 능력 자체가 없더라는 거야. 여러분도 안 그래? 정글 가서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아? 우린 김병만이 아니잖아. 자, 따라서 뭡니까? 근데 그래서 우리는 자기는 백인이지만 어떤 시야라든지 이거 직감적인 능력도 떨어지고 동물의 공격에 너무나 취약하다라는 거지. 근데 그 원주민들은 너무나 대처를 잘 해내더라는 거지. 그러면 자, 지능의 차이라고 한다면 누가 잘해야 돼? 레이시스트 익스플레이네이션에 따르면 인텔리전트 하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여러분들? 다 잘해야 되는 거잖아. 그 인텔리전트 한 거잖아. 근데 저기 가면 자기는 뭡니까? 그 원주민들 6살, 7살짜리만큼도 자기가 능력이 안 되는 거야. 그렇다면 이것은 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인텔리전스의 그런 지능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들이 지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지. 그들은 그 상황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자연과 더불어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자연 친화적으로 그렇게 사는 거고 백인들은 그런 문화에서 안 컸기 때문에 뭡니까? 점령의 문화에서 컸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된 거고. 이해돼? 무슨 말인지? 따라서 이거 저자가 말하는 건 굉장히 상당히 전 설득력이 있다라고 보는데 이 글에서 뭡니까? 맨 위에 세 번째 줄을 보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세 번째 줄. 이 단어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줄에 innate ability라고 하는 단어 있지? 이 단어 꼭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바로 레이시스트들이 항상 설명할 때는 뭐더라? 타고난 능력의 차이라고 얘기합니다. 타고난 선천적 차이. 근데 저자가 말하는 건 타고난 선천적 차이가 아니라 상황의 차이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기 바래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 마지막 마지막 문장 아주 명문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 마지막 문장 데이로 시작되는 거 같이 읽어볼까? 자, 시작. 자, 거기 봅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지금 여러분들 읽었지? 무슨 말이야 지금? 타고난 열등에서 그런 게 아니라 식민지를 겪고 난 사람들은 어떻더라? 상황 자체가 자기들의 그 산업화를 발달시킨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돼 있다는 얘기. 즉 뭐의 문제라는 얘기야? 타고난 내추럴한 문제가 아니라 인본한 문제가 아니라 인에이트한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라는 얘기야? circumstances, history의 문제라는 얘기야. 쉬운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썼겠지. 이건 역사의 문제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했겠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 말을 지금 돌려서 얘기하고 있잖아. 무슨 말이야? 다시 그들은 아마도 백인들과 다르게 보일지도 몰라. 하지만 그들 어떤 사람이 많은 대다수의 그들은 뭐냐? living descendant, 즉 살아있는 후손들. 누구의? those upon, 즉 그 원주민들의 선주민들이 살아있는 후손들은 그 뭐로부터 survive한 사람들이에요. 바로 유러피안 컬로나이제이션의 시대를 살아남. 왜 그래? 거의 다 전멸시켜 버렸잖아. 미국 얼마 남았습니까? 200만 남았어.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200만 남았다고. 원래 지금 인구 뭡니까? 그들이 낳는 것 따지면 지금 1억 명 가깝게 될 텐데 200만밖에 안 남았단 말이야. 19세기 싹 죽여버렸잖아 거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야? 그 중에서도 이제 지금 살아남은 사람들은 백인들의 그 총칼에 survive 한 사람들이지. 하지만 뭐가 없어? 교육을 제대로 받아. 뭘 받아? 못 받았잖아. 식민 상태니까. 그러니까 따라서 뭐가 된 거다? 그들이 원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바로 식민화 때문에 이들의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게 간접적으로 indirectly 독자인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지. 따라서 뭐가 아니라 타고나게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상황이 그런 교육도 못 받고 식민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Now. 그러니까 백인들이 얘기하는 게 항상 그거잖아. 니네 100년, 4만 년 동안 있었는데 하나 개발도 못 시켰잖아. 우리는 100년 만에 다 개발했잖아. 우리가 얼마나 지능이 본문에 나오잖아. 얼마나 똑똑해. 더 이상 증거가 뭐가 필요해? 라고 어디 나와 있습니까? 세 번째 패러그래프 전체는 바로 그런 백인들의 레이시스트의 주장이잖아. 더 이상 어떤 증거가 필요해? 자, 시드니. 얼마나 우리가 잘 만들어. 오페라 하우스 끝내주잖아. 니네 4만 년 동안 있어봤자 오페라 하우스 발끝도 못 갔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예를 든다면. 근데 저자가 두 번째 패러그래프 끝에 아니 식민 상태에서 무슨 놈의 재주로 그렇게 하겠어? 라고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해되셨습니까? 읽었으면 여러분 우리 속뜻을 판단해야 되는 거지. 저자의 의도를. 두 번째 패러그래프 끝에 따라서 now 이제 어떻더라? find 이 뜻 목적어 투이야 진목적어죠. 뭡니까? 투이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 이제 그들이 알게 돼요. 뭐 succeed 성공하는 거 economically 어디에서? 백인 오스트레일리안 소사이티, 그지? 백인이 지배하는 호주에서 어떻게 이들이 성공하기에는 사실 경제적으로 성공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거의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 이유는 바로 어떤 거다? 다시 뭐 때문이 아니라 타고나길 그게 아니라 식민지 상황을 겪고 모든 게 다 배제가 됐고 교육도 못 받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이 글의 저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때? 설득력 있지 않아요? 이건 굉장히 아주 설득력 있는 글인데 이 4번 글 같은 경우는 여러분 나중에 교사가 되셔서 아이들 왜 지금도 여전히 뭡니까? 이 알게 모르게 레이시스트 익스플레이네이션을 몸에 갖고 달고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설득력 있는 논리로 그게 아니다라는 근거를 이걸 통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 우리 3번 있지? 3번 그 다음에 여러분들 5번 6번 아직 못 풀었는데 그거 풀어 오시기 바랍니다. 그거 다음 시간에 하고 2회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해설 강의 있는 거 아시죠? 바쁜 사람은 안 와도 돼요.